자, 지구 환경 변화의 변화와 인간생활 복수노트 촬영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 원인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원인. 자, 밑에 보면 지구 내적 원인하고요. 크게는 지구 외적 원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지구 내적 원인이 나올 건데 내용 자체가 쉽기 때문에 뭐 어려운 문제로 나오진 않고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지구 외적 원인으로 시험 나오는데 우리가 특별한 학교 몇 개를 제외하고 지구 외적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일단 내적 원인 먼저 보겠습니다. 지구 내적 원인은 일단 지표면에 반사율 변화가 있습니다. 반사율이라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얼마나 반사해내는가 말 그대로. 다시 말해서 반사를 많이 한다는 건 흡수를 적게 한다는 뜻이니까 흡수를 적게 하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반사율이 높은 물질이 바로 빙하죠. 지구상에서 반사율이 가장 높은 물질이 빙하고, 그러면 반사율이 높은 빙하의 면적이 증가한다는 건 전체 지표의 반사율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지표가 반사를 많이 한다는 건 흡수를 적게 하는 거니까 지구의 기온은 감소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화산활동이죠. 자, 화산활동은 우리가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날아간다 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되는데, 화산재가 밖에 나갔을 때 화산재가 이렇게 하늘을 메우면 태양빛이 잘 투과를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햇빛의 투과율이 감소하고, 햇빛이 적게 들어온다는 말은 역시 지구의 기온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3번입니다. 대기 조성 변화죠. 자, 화산활동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요건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온실효과가 커지게 되는 거지. 그 온실효과의 증가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됐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수륙 분포 변화가 있는데, 뭐 판자 형성이라던가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지구에 있는 대륙과 바다의 분포가 달라지면 난류의 흐름이나 한류의 흐름 같은 것들이 바뀌면서 지구의 기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지구 외적 원인 가겠습니다. 지구 외적 원인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천문학적 요인이다 라고도 부르죠. 천문학적 요인.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간단하게 나올 때는 태양 활동 변화라고 해서 태양의 활동을 활발하게 할 때 흑점의 개수가 증가한다, 또는 태양의 활동을 적게 할 때 흑점의 개수가 감소한다 하면서 뭐 극대기, 극서기 이런 얘기하면서 이 극대기의 주기가 11년이다 이런 내용들이 한 번씩 시험에 등장하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엔 잘 안 나오는 편이죠. 자, 지구 외적 원인을 나머지 그래서 세 가지로 보면,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는 23.5도만큼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뭐 몇 년 주기인지는 우리가 외워줄 필요 없어요. 몇 년 주기인지는 알 필요 없지만 몇만 년 주기로, 그러니까 21.5도에서 24.5도까지 기울기가 변하게 되는데, 기울기의 변화에 따라서 연교차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커지면 연교차가 커지게 되고, 반면에 기울기가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연교차가 감소한다까지 외워주면 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에서, 자, 우리가 계절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전축이 있을 때, 다시 축에, 자, 공전 궤도면과 수직한 축이 있을 때 자전축이 이렇게 23.5도 현재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울어진 쪽이 북반구는 태양 쪽을 보고 있죠. 자, 자전축의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는 북반구는 계절이 여름이 될 거고요. 자전축이 태양의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는 우리가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여름과 겨울 이렇게 남반구와 북반구는 반대로 나올 거고, 우리가 공전할 때 공전 중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시기를 우리 근일점이라고 부르고, 태양과 가장 멀리 있을 때를 원일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자, 이 그림은 실제로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모습을 비스듬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점 아니면 이런 점이 실제로 태양과 지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마치 보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건 비스듬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점을 우리는 근일점, 가장 멀리 있을 때를 원일점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 판단을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 이건데, 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지구의 자전축은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특정한 축을 기준으로 팽이가 돌다 넘어질 때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넘어지게 되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지구 자전축이 돌게 되죠.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그림하고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똑같은 원일점인데 지구 자전축이 반대로 돌아간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뭐가 달라진다? 아까는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여름이었는데 이번에는 원일점에서 북반구의 계절이 겨울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됐죠? 이때 우리가 연교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걸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아까는 여기 여름, 현재죠, 여기. 현재 여름은 태양에서 굉장히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여름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북반구의 여름이 태양과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근일점에서의 여름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름의 기온이 증가했을 거고, 겨울 보겠습니다. 자, 북반구의 첫 번째, 현재 북반구의 겨울은 태양과 비교적 가까이 붙어 있는 따뜻한 겨울이었는데, 자, 시간이 지났을 때 겨울은 원일점,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겨울로 바뀌었으니까 기온이 더 내려갔겠죠. 그러면 여름의 기온은 증가하고 겨울의 기온이 감소했으니 세차운동이 일어나서 반대로 바뀌었을 때는 이온교차가 증가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구의 공전궤도 모양 변화인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심률의 변화다 라고 부르고, 이심률은 태양 주변을 지금 지구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공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원형으로 공전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에 따라서 지구가 태양에 가까이 있는 위치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가까이 있는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통해서 기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심률 변화죠. 자, 이제 과거의 기후 연구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과거의 기후 연구 방법은 크게는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3개 정도 배웁니다. 첫 번째 나무 나이트 연구, 두 번째는 빙하 연구고, 세 번째는 지질시대 때 배웠던 화성 연구죠. 가장 간단한 화성 연구부터 먼저 보면, 자, 여기서 말하는 화석을 연구한다는 건 기후 변화, 기온 변화를 봐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시상화석을 연구해야 되고요.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질시대에서 고생대 때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까지의 기후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나무 나이트 연구랑 빙하 연구가 있는데, 자, 나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주씩 나무 나이테를 만드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무는 따뜻하고 다습할수록 비가 많이 오는 거죠. 잘 자라기 때문에. 자, 나무의 나이테 간격이 넓을수록 기온이 따뜻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수량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았을 때 나무의 나이테 간격이 넓었을 거니까 우리는 나무 나이테의 간격을 보면 얼마나 그때의 기온이 따뜻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비가 얼마나 왔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나무 나이테는 수백에서 수천 년 정도까지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빙하 연구로 갑니다. 빙하 연구는 먼저 볼게요. 자, 나무 나이트 연구가 방금 수천 년까지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빙하 연구를 볼게요. 빙하 연구는 수십만 년 전까지 알 수 있어요. 됐죠? 요거 두 개가 시험에 꽤 잘 나오는 편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빙하에 포함된 공기방울을 분석하면 우리가 공기방울의 조성을 알 수 있어요. 조성이란 성분과 비율인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CO2의 성분 비율을 조사했더니 CO2가 좀 많은 편이었대. 그러면 그때는 기온이 따뜻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이런 것들이 공기방울 성분 분석입니다. 그리고 빙하 코어 가지 얼음 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코어 중심에 있는 걸 꺼냈을 때 분석하면 수십만 년 전까지 알 수 있대요. 됐죠? 자, 이제 밑에 조금 별개의 내용인데, 기후가 온난할 때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옵니다. 자, 빙하 속에는 이렇게 16O 그리고 18O라는 동위원소가 존재하죠. 우리가 이걸 산소
안정동위원소 또는 그냥 산소 동위원소 B라고 불러주는데, 자 16짜리 5분에 18짜리 5가 있을 때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온 역시 높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6호분에 18호가 있을 때요. 외울 땐 간단합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 기온도 높고요. 이 비율이 낮으면 기온도 낮다 해주면 돼요. 됐죠? 사실은 우리가 뭐 복잡한 설명들을 수업할 땐 하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원래 교과과정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시험에서 내기는 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정도 팩트만 암기해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을 조금 실력 있게 이해해 놓으면 어려운 문제 풀 때 도움은 되겠죠.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기온이 높을수록 18짜리 5의 증발이 잘 일어나고, 그래서 18짜리 5를 포함한 비 또는 눈이 내려서 빙하를 이루기 때문에, 비보다는 눈이 좀 더 많은 표현이겠죠. 눈이 내려서 빙하를 이루기 때문에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밑에 보면 해양 생물 속의 비율은 그냥 쌤은 항상 반대다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높다니까 낮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반대라고 해주면 돼요. 즉 이때 아까 전에 보면 이 비율이 높을 때 기온이 높다라고 했고 비율이 낮을 때 기온이 낮다고 했는데, 해양생물 같은 경우에는 대기랑 성분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을 때 기온이 낮고 이 비율이 낮을 때 기온이 높을 겁니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빙하, 다시 기후가 온난할 때는 나무 나이테의 간격이 넓을 거고요. 자, 보통 지구학에서는 부피가 크다 이러면 밀도가 작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나무 나이테의 간격이 넓다는 건 상대적으로 부피가 넓다는 얘기죠. 부피가 크다는 얘기예요. 밀도는 작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에 여기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가가 붙어서 조사가. 이거 산호초 보면 됩니다. 산호초의 나이테, 나이선이라고 하는데, 나이선이 이렇게요. 자, 산호초는 하루에 한 줄에 나이선을 새겨요. 그래서 따뜻한 바다에서 얘가 잘 자라기 때문에, 따뜻한 바다일수록, 즉 기온이 높을수록 수온이 따뜻하니까 그때 간격이 나무 나이테처럼 넓게 형성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지구온난화입니다. 자, 지구온난화 가면 여기,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는 온실효과라고 하죠. 지구온난화와 온실효과를 항상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데, 지구온난화는 그냥 말 그대로 온실효과. 우리가, 아이고 쌤이 뭐 잘못 적었네요. 지구온난화는 말 그대로 온실효과에 의해서 지구의 기온이 따뜻한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우리가 온실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됐죠? 자, 지구온난화는 이 온실효과는 온실가스 때문에 나타나는데, 온실가스의 양이 많아져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된다? 계속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는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자, 온실기체의 증가인데, 온실기체는 수증기, CO2, 메테인 등이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바로 CO2죠. 주범이다. 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 했을 때, 우리 기온이 증가하면 빙하가 녹겠죠. 그러면서 빙하의 융해, 그리고 자, 온도가 증가하면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액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될 거니까 해수면이 결론적으로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그 해안가가 단조로워지면서 생태계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는 기상이변입니다. 집중호우랑 홍수, 가뭄 같은 것들이 잘 발생하고 대규모 태풍도 잘 발생합니다.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생태계 변화죠. 멸종위기종이 증가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해양이 산성합니다. 자, 해수에 녹아든 이 CO2,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았을 때 H2CO3가 되고 얘가 탄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산성화를 일으킬 수 있죠. 수소이온이 나오니까. 그리고 질병 확대, 말라리아나 댕결 같은 질병들이 확대될 수 있대요. 자, 한반도의 지구온난화 보겠습니다.
아열대 기후구가 조금 더 아래쪽에 있다가 점점 북쪽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여름이 점점 길어지죠. 여름이 길어진 만큼 날씨가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니까 봄꽃이 점차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따뜻한 세력들이 점점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류성 어종들이 밀려나고 난류성 어종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밑에 위더벨 에너지 불균형부터는 한번 끊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